열리는 주말 오후입니다. 요건 한번 해보죠. 자, 구조를 분석해 봅시다. 먼저 이 신해 요거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해묘미 고로 해묘미 삼합을 벗어난 신금은 뭐다? 제쌀. 그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 구신. 그죠? 전생에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살던 구신이 한국에 환생했다,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다? 똑똑하다, 총명하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뭘 좀 추가하고 싶어요? 당연히 정화죠. 그죠? 정신임. 그러면 신금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 근데 정화가 없으면 신금의 가치가 떨어진다. 똑똑하고 총명해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거나 엉뚱한 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옆에 기묘가 있어요. 아니, 기해가.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죠. 그래도 모양, 글자 모양이 동그라니까 산만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여기에 자수다, 그러면 사고방식이, 풀어지는 사고방식이 혼잡하니까 산만, 이렇게 산만하다, 생각이 잡스러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 기토는 신금을 품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해중 간목과 기토가 합을 해요. 이런 모양들은 뭐냐면 은행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자를 기해, 이렇게 풀어대면 국가에서 이 기해에 풀어져서 해중에 숨겨진 간목의 이윤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은행물상이에요. 주로 은행구조.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를 하기 어려운 거는 이거 굉장히 냉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신금이 해수에 풀어져서 똑똑하다예요. 똑똑하다. 그리고 해월의 기토는 그 시절이 적절하죠. 왜냐하면 해중 갑이 해월의 근본 목적이에요. 근본 목적. 그죠? 이 목적은 을 잘 하려면 기토, 해중 임수, 그리고 해중 간목이 어딘가에 나와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미래지향적. 그쵸? 그러면 어디 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요런 데, 갑, 요런 데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해중에 있는 갑이 미래지향적으로 미래가 밝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엉뚱하게 신금이 있다? 이건 뭔가 안 좋아. 그죠? 왜냐면 계속 이야기했지만 해중 결과는 갑이에요. 그죠? 이리 가면 좋잖아. 그런데 갑을 막아버리는 글자가 여기 있어. 좋을 게 없잖아. 그런데 어허, 묘가 있네? 오, 여기에 묘 중 갑도 있고 을도 있구나. 적어도 미래지향적. 그죠? 이 흐름은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어디서 우리가 착각을 하냐면, 신금이 해해 너무 탁해요. 그죠? 아니, 탁해가 아니라 너무 차가워요. 이런 조우 관점, 어두워요, 이런 관점으로만 쳐다보는 거죠. 근데 해월은 당연히 어두워야 돼. 해수에서 밀실과 같은 거잖아요. 블랙홀과 같은 거잖아요.
어두워야 되는데 지가 무슨 재주로 밝어. 물론 병화가 천간에서 야극에 이렇게 있으면 좋죠. 그리고 또 정화가 정신임 이렇게 하면 좋죠. 그렇다고 그것이 없다고 해도 이 구조가 기본적으로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금을 품어줄 그 안정적인 터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둡고 나쁘다고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한 가지 더, 방금 말한 대로 해수가 꿈꾸는 미래는 뭐다? 묘중갑이다. 비록 여기 시간에 여기 있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엉뚱한 신금이 나왔고 밑에 묘목이 깔려 있다. 이런 거는 단점이지만 이렇게 가는 흐름은 괜찮다. 결국 이 사람은 신금 시종자를 풀어서 묘목을 만들었는데, 이런 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채, 금융,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방금 얘기한 대로 신금이 여기 있어요. 여기도 신금이 있고 여기도 신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적이 해중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묘중갑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금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원하는, 꿈꾸는 이 미래를 나와 동일한, 소위 말하는 동일 오행, 동일 비견이 통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신금은, 이 시간에 있는 신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일까요? 자, 꿈은 갑을 만드는 건데 자기는 지장간에만 잔뜩 있어. 이렇게 갑,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시간에 있는 신금은 묘중 갑을을 품었어.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옆을 봤더니 이 새끼가 자기가 원하는 꿈을 딱 이루었네? 그래서 밑에서 취하고 있대? 그죠? 그리고 자기는 이상하게 해수를 묘목에게 전달해야 되네? 이때 신금의 느낌은 뭐하냐 이거, 어떠냐 이거죠. 열받지. 시기, 질투, 경쟁, 도박, 투기, 이런 성향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비견이라고 해도, 비록 겁재보다는 덜 하지만, 그죠? 이런 식의 속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인 적슨 뭐냐면, 을미대운, 이 35세 을미대운에 결혼하고, 그럼 그 해묘미 있죠, 그죠? 오전에 한 것처럼 해묘미 삼합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없던 사람은 들어온다. 그래서 결혼했다. 그쵸? 그런데 갑오대운에 10억 정도를 날렸다. 뭐 주식으로. 자,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45살이면 대운을 보기 전에 뭘 보라고 그랬죠? 사주 원국이요. 그죠? 그럼 여기네. 지금까지 설명했던 요 시기에 이르렀어요. 뭐지? 해중 갑이 나와야 되는 그 공간에 생뚱맞게 신금이 등장해서 그 밑에 묘목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이 시기에 이르면 이 신금은 자꾸만 신묘를 신경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탕, 투기,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분명히 갑오대운에는
겉으로는 정제가 왔고 여기가 갑기합을 했기 때문에 좋아야 돼요. 갑기합을 하면 임갑기로 새롭게 출발하다 교육, 공직 뭐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이거를 재물로 봐도 나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꿈을 이뤘잖아. 임갑기로. 안 그래요? 그런데 왜 나쁜가? 왜 5억, 10억을 날렸는가? 시간 구조를 보라는 거죠. 사주 구조. 사주 구조에서는 이미 46세에서 53세 사이에 일간 너는 반드시 네가 꿈꿨던 해종 간목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비견 신금을 보면서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게 생길 거야. 즉 돈을 날릴 수 있어. 이런 걸 사주 원국에서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르니까 해종갑, 자기가 갖고 있는 갑을 투자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너 날릴 거야를 암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행히도. 근데 여기가 신묘가 아니라 뭐 갑진 뭐 이런 거였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날리는 게 아니라 100억을 벌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왜? 여기에서 이 세 해수에 속에 있는 갑들의 꿈을 요 46, 53세에 꿈을 이룰 수 있고 마침 대운도 갑오로 딱 왔잖아. 그죠? 근데 뭐가 글러먹었다? 이 신금이 사주 원국에서 이미 나 이 정도쯤에 망가질 거야. 돈 좀 날려볼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35에서 을미였잖아요. 그러면 얘가 왔는데 왜 이때는 손이 아니냐. 그 시기가 아직 안 왔어요. 그쵸? 근데 45살 때 갑오로 왔어요. 사주 원국에서 이미 갑에서는 시간 글자에 궁이 와 있기 때문에 나 망가질 거야.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뭐죠, 이게? 사주 원국과 대운, 세운이 삑살이 나는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그 기준은 뭐라고 했죠? 당연히 사주 원국이라고 그랬어요. 대운, 세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사주 원국이 뭐다? 판단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고 그랬죠. 절대적인 기준점. 이걸 기준으로 대운, 세운을 판단하는 거지, 대운, 세운이 우선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선시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좋고 대운이 나쁠 수도 있고, 여기는 나쁘고 대운이 좋을 수도 있고, 대운도 나쁘고 여기도 나쁠 수도 있고, 여기도 좋고 대운도 좋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오 이러면 좋잖아. 꿈을 이루잖아. 꿈을. 와, 이 많은 꿈들을 다 여기 이루잖아. 그죠? 근데 이 예병 여기 신금이 있어버리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반드시 사주 원국 구조를 먼저 분석해라 이거예요. 해종 간목이 꿈인데 신금이 있네. 여기 가면 잘못하면 문제 있네. 그런데 하필 또 신묘로 여기 해묘, 이게 꿈이 간목이 여기 있네. 그 꿈을 신금이 가로채고 있네. 동일한 비견인 신금이 가로채버렸네. 억울하겠네. 잘못하면 손해보겠네. 동업하다 쫄딱 망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뭐다? 사주 구조가 답을 한다. 사주 구조가 운명을 결정한다. 아무것도 끌고 오지 않고 지금 사주 원국에 있는 글자만 참조해서 설명했죠. 그죠? 격곡이니 뭐 어쩌고 약하니 강하니 왕세 동건 기구 뭐 아무것도 안 끌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하게 실제 상황을 설명하잖아요.